이제 8강에서는 주로 선치권과 이름이 변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 6대 원칙에서 원칙 3이에요. 선치권이란 뭐냐? 이제 코드에 따라 가지고 위반하지 않고 출판된 이름을 우리는 합법적으로 출판된 이름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출판된 이름, 이거를 우리는 이제 거기에 뭐랄까 우선권을 준다는 얘기가 이제 선치권이에요. 그러면 선치권의 적용은 언제부터 하느냐? 그래서 선치권의 적용 시점은 1753년 5월 1일이에요. 그리고 LG 종류에 있어서 또는 곰팡이 종류에 있어서는 그룹에 따라서 조금 선치권이 늦게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코드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먼지 말 종류, 데스미드 종류는 그것보다 조금 더 늦고 또 다른 LG 분류군 중에 어떤 거는 조금 늦고 그래서 몇 가지 예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선치권을 우리가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름이 아까 뭐냐면은 국가에서와 같이 이게 적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는 현재는 이제 보존 종명, 보존 과명, 그 다음에 이제 보존 및 폐기해야 하는 속명 이런 것들을 어펜딕스로 이 명명 규약 뒤쪽에다가 쭉 리스트를 집어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과명 중에 보존 과명은 어떤 것들은 보존 과명이구나. 또는 이제 이게 좀 개념이 확장이 돼서 이게 종까지도 보존 종이 정해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명은 명명 규약에 맞지 않더라도 이 이름을 쓴다 그런 얘기예요. 왜?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의 식물명이 꼭 식물 분류에만 쓰는 게 아니고 원예학이라든지 뭐 한의학이라든지 엄청나게 넓은 농업이라든지 범위 내에서 쓰고 있는데 어느 날 명명법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학명을 바꿔야 한다고 하면은 다른 데서는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널리 쓰는 이름들을 보존 종명 또는 속명 또는 과명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고 또 지정을 했는데 별 효용이 없는 이름은 다시 이제 폐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펜딕스로 우리가 부록으로 명명규약 뒤쪽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치권의 하나의 예를 우리 아까 예를 들어서 하나부사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심펜드라 속이에요. 원래는. 왜냐하면은 초롱꽃 속 중에서 이 초롱꽃 종류 중에서 약이 이렇게 붙어 있는 초롱꽃 이거를 우리는 엔서가 붙어 있다 그래서 심펜드라 심이라는 뜻은 모인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해서 낫가이가 원래 이게 아시아티카 아시아에 있는 심펜드라다. 왜냐하면 심펜드라 속은 대부분 다 유럽종이에요. 근데 아시아에도 이런 식물이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금강초롱으로 낫가이가 먼저 명명을 했는데 나중에 놓고 보니까 유럽의 심펜드라하고는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심펜드라 이 모종을 살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다 유럽산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새로운 속으로 낫가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부사야라는 이름을 붙였어. 그래서 저기 지금 이제 출판 저널 이름이 있는데 이제 동경대학교 그 임페리얼 유니버시티였으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인 검산초롱이 하나부사야 렐라티세팔라 우리나라의 이제 특산 속에 해당되는 꽃피는 식물이 한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한 7속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6속은 다 단일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2종 이상 있는 거는 2속밖에 없어요. 2속밖에. 그런데 이제 북한 식물지에 보니까 이게 북한은 뭐 학문도 자주학문이에요.
국방도 자주국방이고. 그래서 일본 초대 공사 이름이 북한 식물에 붙어 있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금강산에서 맨 처음 금강초롱이 나와서 금강초롱이니까 금강사니아라고 바꿨어, 이름을. 금강사니아 아시아티카. 그래서 이게 김치 중에 조선식물지에 나오는 이름인데 1976년에. 근데 이게 국제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왜냐면은 정치적인 이유로 학명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대신에 몇 년도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2000년 이후에는 식물을 채집하거나 또는 식물을 분류학자로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아무나 이름을 붙일 수 없다로 바뀌었어, 지금은.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런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 이름을 붙인 거는 선치권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선치권에 위반되기 때문에 금강산이야라는 이름은 쓸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비합변명이다. 선치권은 원칙에 위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국화학명이 선치권의 문제점이 크리산테멈 코로나리움이 쑥갓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글래비오니스 코레아나리아예요. 여러분들이 먹는 쑥갓 꽃이 저렇게 생겼어. 색깔이 조금 다른 것도 있고 하지만은 쑥갓 이파리야 알지만 꽃은 별로 우리 학생들 뭐 본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국화꽃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국화학명은 크리산테멈 인디쿰입니다. 감국, 그다음에 국화 모닐리폴리움, 이게 이제 국화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처음에 기재될 때는 이 피란테멈 1838년에 이게 피란테멈 속으로 이전시킨 것도 있고 1860년에는 덴드란테마로 이걸 이전시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게 속이 덴드란테마로 이전시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덴드란테마, 모닐리폴리움, 람베르트 트루치에이가 이게 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혼돈이 와. 그래서 크리산테멈을 보존명으로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쑥갓 이름을 학명을 글래비오니스 코로나리움으로 사용한다. 이게 보존명이에요. 그러니까 국화 이름은 국화 학명은 보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명법상 선치권에 위배되더라도 국화 학명은 크리산테멈으로 쓴다, 그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래서 이제 국화라든지 또는 뭐 국화와 연관된 같은 속식물들은 크리산테멈 이름을 그대로 현재는 써요. 그리고 이제 쑥갓 학명을 바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카멜리아 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나무 학명이 원래는 차나무에는 원래 이제 한 종, 두 종이 있었어요. 하나는 테아 아사미카하고 테아 사이넨시스. 그래서 아쌈차라고 그래요. 이 아쌈차는 열대성이고 아쌈 지방이 원래 원산지이고 이파리가 커요. 그다음에 사이넨시스는 잎이 좀 비교적 작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쿤쭈라는 사람이 카멜리아 사이넨시스로 이전을 했는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과명도 그러면 카멜리에이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과명은 그 당시까지는 이제 보존 과명으로 해서 TAC가 보존명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래서 과명은 TAC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속명은 테아라는 속명 자체가 이제 지금은 쓰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이때 과명 TAC를 우리가 보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보존과명, 그 다음에 보존종명, 보존성명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왜 그게 만들어졌는가 이걸 알아두기 바라고, 오른쪽이 하얀 게 차나무꽃이고 물론 사이즈는 작습니다. 왼쪽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나라 동백나무 꽃이에요. 동백나무는 꽃 크기가 차나무보다는 훨씬 크죠.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선치권의 시작점은 1753년 5월 1일이에요. 그리고 종자식물, 양치식물 대부분은 선태류, 지유류, 점액균류, 조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점을 선취권의 시작점으로 하고, 화석식물은 1820년 12월 31일이 선취권의 시작점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냐면은 이끼 종류 중에서 이 무씨 종류라든지 노스토케이시, 데스미데이시, 물번지말과 오에도고니에이시, 이런 이제 녹조류의 일부군입니다. 이게 이제 세부 분류군에 따라서 약간씩 이 선취권의 시작 일정이 다르고, 동물은 린네의 시스테마 내추어라고 하는 동물에 관련된 책이 출판된 시점을 동물명명규약에서는 선취권의 시작일로 봐요. 선취작이라고. 세균은 1980년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ICMBN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출판 일정, 그러니까 선취권의 시작 지점이 조금씩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학명은 왜 바뀌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학명이 이제 사용되는 이름이 명명규약에 안 맞아. 그러면 비합법명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나중에 이제 연구자들이 알아냈을 경우에는 이름은 못 쓴다, 더 이상.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이름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학명이 변경되는 이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류학적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들이 누적되면서 우리가 개통관계를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분류군이 옛날에는 여러 개의 속이었는데 한 개의 속으로 통합되기도 하고, 또는 분리되기도 하고, 아까 피누스 같이 분리되기도 하고, 또는 속이 다른 속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학명이 바뀐다. 그래서 분리, 통합, 분류 계급이 이전, 분류학적 위치 이전, 뭐 이런 것들이 주로 학명이 바뀌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나라 봄이면은 이쁘게 꽃피는 금낭화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금낭화 학명을 다이센트라 스펙타빌리스라는 학명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개통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다이센트라 소각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퓨라리아가 있는데, 이 금낭화는 전혀 다른 속이에요. 그러니까 계열이 이 단계통군이 여기 있고 또 여기 있고 하니까 요거는 다른 속이니까 요것들은 다 다른 속이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도 다른 속이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금낭화는 학명이 람프로칼프노스로 바뀌었어요. 다이센트라 스펙타빌리스가 람프로카르프노스라는 속으로 전이가 됐다. 그게 원래는 이제 다이센트라 스펙타빌리스는 원래는 푸마리아 스펙타빌리스 린네인데, 이게 이제 다이센트라 속으로 바뀌었다가 이 학명이 오랫동안 쓰고 있다가 다시 이게 람프로카르프노스 속으로 바뀌었다. 근데 종소명은 그대로 이제 스펙타빌리스를 쓰는데, 이제 원래 린네가 종소명까지를 명명을 했기 때문에 린네가 이제 베시오님에 대한 어서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가로 린네 푸쿠하라가 되는 거죠. 푸쿠하라는 사람이 이런 이제 개통 연구를 하면서 비교적 최근에 학명을 바꿨다, 그런 얘기가 돼요. 여기 아래쪽에 이제 큰 차이는, 그러면 다이센트라 속하고 람프라노 카르프노스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다이센트라 속은 줄기에서 결과적으로는 꽃만 나와요. 그런데 이 람프라노 카르프노스 속은 잎이 달린 줄기 끝에 화서가 달려요. 요거는 이제 화서가 따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두 개의 속을 구별하는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봄에 많이 볼 수 있는 이 금낭화, 흰 금낭화는 이런 개통 연구 결과로서 결과적으로는 속명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리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가면은 덩굴온나무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뭐 중부지방에서도 키우는 사람도 있던데, 근데 이 덩굴온나무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내가 그 기재한 사람은 나예요. 내가 거문도 백도라는 곳이 있는데, 백도에 내가 석사 때 백도 조사를 갔다가
이상한 온나무를 발견했는데 그게 덩굴성이에요. 그래서 덩굴 온나무라는 걸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그 전에는 덩굴 온나무가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덩굴 온나무를 온나무 속과 같이 옛날에는 루스 속으로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이거를 이제 탁시코덴드론 속이라고 그래가지고 독성이 강한 이 덩굴 온나무 강하다고 그래서 덩굴 온나무 속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스민 종류 중에서 잎이 호생인 자스민이 있어요. 자스민은 다 잎이 대생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개통연구를 내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학생이 하면서 이 호생 분류군 잎이 호생으로 붙는 거는 대생으로 붙는 것과는 다른 속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자스민 종류 중에 메노도라라는 속이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됐고 이걸 이제 이태리 학자들이 그러면 이걸 다른 속으로 처리하자 해서 이게 크리소 자스민um 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개통 연구 결과로서 또는 과거에는 한 속으로 처리했던 것들을 여러 개의 속으로 이제 나누는 이런 이제 경우에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스민um 속에 이제 7종이 지금은 이제 크리소 자스민um 속으로 이제 바뀐 결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개통 연구를 하다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뭐냐면은 로토스 속인데요. 벌로랑이 속입니다. 벌로랑이 종류의 식물들을 개통 연구를 해본 결과 저기 그 사이에 여러 개의 다른 속들이 L로 표시된 거는 로토스 속이고 나머지 로토스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거를 한 개의 속으로 넣으려면은 결과적으로 로토스 속을 2개로 인지할 거냐 또는 다른 속이 로토스로 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이제 결정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이름이 이제 로토스로 불리는 것도 있을 거고 또는 지금은 이제 2개의 속으로 분리를 합니다. A라는 속과 B라는 속으로 분리를 해서 결과적으로 B라는 속에는 그런데 다른 종에서 또 들어온 것들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이 위쪽 클레이드 A 클레이드는 기준종이 속하니까 로토스로 남아 있고 B 클레이드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또는 거꾸로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솔루션 1은 뭐냐면 하나만 단계통군으로 인지를 하고 또 다른 거는 또 다른 단계통군으로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여러 개의 속으로 이제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 나눌 때 가장 기본은 뭐예요? 아까 기본종, 타입 스피시스가 속하는 게 로토스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다른 속명을 써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생물군을 단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통합이 되는 경우입니다. 통합이 되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베로니카 속하고 헤베 속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베로니카 종류들이 꽤 있어요. 봄에 보면 게브랄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베로니카이고 그다음에 냉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게브랄 꽃 이제 베로니카 속인데요. 호주에 가면은 헤베라는 속이 있어요. 헤베. 근데 호주 쪽 그러니까 호주 대륙하고 뉴질랜드 쪽에 자라는 베로니카 종류는 옛날에는 헤베 종류로 주로 다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호주 학자들이 이걸 개통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00여 종이 이게 같은 속이다 그런 얘기예요. 베로니카. 그런데 이제 베로니카 속은 유라시아 대륙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먼저 기재가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호주의 헤베 속들이 전부 다 베로니카 속으로 통합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호주의 이 헤베 속에 속했던 200여 종의 이름이 다 베로니카로 바뀌어 있어요. 최근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헤베 종류가 일부 유통이 되는데 유통할 때는 다 헤베라고 팝니다. 여튼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솔루션은 아까 로토스 같이 거대한 센술라토로 해서 하나의 속으로 이제 통합해 버리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류 계급이 이전되면 또 이름이 바뀐다. 아까는 이제 분리, 통합,
이런 경우에 이름이 바뀐다. 그 다음에 분류 계급이 이전되면 이름이 바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냐면 털피나무라고 하는 피나무가 있는데 나카이가 이걸 아무리엔시스 피나무에 루파, 털이 있는 변종으로 기재를 했어요. 그런데 나카이가 이걸 나중에 몇 년 후에 보니까 이게 털이 있는 게 조금 변종이 아니고 종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변종이라고 하는 분류 계급이 종이라는 분류 계급으로 이전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아무렌시스하고는 독립적인 종, 필리아, 루파, 털티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자기 자신이 바꿨으니까 소가로 안에도 자기 이름이 있고 그 뒤에도 자기 이름이 있는 경우죠.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제 뽕잎피나무 경우에는 이제 타케티 신부가 제주도에서 채집된 게 기준표본인데 틸리아 타케티 시나이더라는 사람이 기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거는 아모렌시스의 변종이나 품종이야 하고 이제 이전시킨 경우도 있고요. 또는 변종, 이종, 그래서 여기 지금 또는 아종 이렇게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처리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류학적 계급이 그러니까 종에서 변종이나 아종으로 격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변종이나 아종 품종이 종으로 격상되는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에 이름이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학적 위치가 이전되는 경우, 그러니까 아예 속이 바뀌는 경우예요. 하나의 예로서 여기 아까 얘기했던 이영로 오영자 교수가 동강고랭이라고 그래서 고랭이 중에 암수가 따로 있다. 그래서 다이오시아, 그래서 자웅 이주인 이 동강고랭이 종류를 동강에 주로 강원도 영월 동강 쪽에 있다고 그래서 동강고랭이라는 종으로 기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냐면은 나중에 이영로 교수가 이거를 새로운 속으로 니오스킬푸스 속으로 바꿨습니다. 속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속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름이 변형이 됐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이 후대 연구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거는 네오스킬푸스 속이 아니고 속이 다른 속이야. 이미 기존에 존재했던 트리코포럼이라는 속이다. 그래서 트리코포럼 속으로 이제 또 이름을 전이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분류 계급이 격상격화될 때뿐만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속이 이전되는 때에 해당되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 이름이 계속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느 게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형태학적 특징 또는 DNA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개통수를 그려보니까 이게 개통수가 트리코포럼 속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름이 바뀐다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름에는 여러 가지 정명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래 기재했던 것들이 이름이 바뀔 때 원래 기재된 이름을 우리는 이제 기본명, 이명, 자동명, 동명, 반복명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우리가 주는데 그것들의 이제 뜻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명이라고 하는 거는 합법적으로 출판된 이름으로서 하나의 분류군에는 하나의 정명만을 준다는 게 우리가 명명규약의 대원칙인데 근데 2개 이상의 대화적인 합법적인 이름이 있을 경우에 하나만 정명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합법적이지만 그러니까 정명이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출판이라는 거는 뭐냐? 그래서 합법적으로 출판됐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름이 효과적으로 출판되어야 되고 effective publish. 그러니까 출판돼야 돼. 출판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고 표본에다가 이름을 적어놨다고 해도 이 이름이 출판이 안 되면 아무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름이 올바른 형태로 출판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라틴어화해야 되고 계급도 나타내야 되고 전미도어도 만들어져야 되고 라틴 기재 또는 이와 유사한 이제 영문 기재 이런 게 이제 동반되어야 돼요. 이름만 달랑 출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식물의 특징을 기재하는 기재문이 수반되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명명기준표본, 정기준표본이 반드시 표시돼야 되고 그 표본은
수장된 표본관이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기본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맨 처음 출판된 그런 이름, 그렇지만 나중에 연구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기본적인 이름인데 이제 이름이 변경될 때 그때 기본명의 저자는 가로 안에 소가로로 표시한다. 동물명령조약에서는 이와는 이제 뭐냐면 이전자는 표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하나의 예로서 기본명의 예로서 원래 이 시디움 베리가타라고 하는 다육식물인데요. 이게 왓슨이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원래 출판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육식물 시디움하고는 조금 모양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다 해서 이 몰간이라는 사람이 이게 두들레아 속으로 전이를 시켰어요. 그러게 되면은 두들레아 베리가타, 그러니까 종소명은 그대로 오고 두들레아 속으로 가가지고 이게 왓슨이 원래 그러니까 베리가타라는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이 소가로로 들어가는 아까 이중 인용에서 얘기했던 그때 이 이름을 기본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명은 시디움 베리가타예요. 기본명이 저자 이름이 가로로 들어간다. 이걸 기본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또 다른 연구자가 연구해 보았더니 이거는 두들레아 속도 아니야. 제3호 속이야. 그러면 이제 K라는 속으로 갔다. 그러면 그때도 K, 베리가타, 왓슨이 기본명이 되고 또 새로운 전이자가 나중에 붙겠죠. 그래서 이때 기본명이라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이고 몇 년 전인가 우리나라 무슨 이 수입업자들이 다육식물들을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에 가가지고 두들레아를 채집해가지고 한국으로 밀수하다가 이제 미국 세관 당국에 적발이 돼가지고 한번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식물들이 이 두들레아 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뮤렌버기아의 세펄디아에서 가로 속에 이 바세이라는 사람이 들어있는데 이런 게 이제 불피울륨 속으로 전이될 때는 불피울륨 쇠피아리가 되겠죠. 이게 결과적으로 기본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본명에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특산속인 모데미풀입니다. 이 모데미풀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모데미풀의 우리나라 꽃이에요. 소백산에 제일 큰 군락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지리산 모데미에서 이제 기재가 됐고 지금은 설악산이나 이런 데에서도 오대산 같은 데서도 나타난다고 하고요. 아주 오래전인데 소백산 국립공원의 식물상을 내가 이제 국립공원에서 좀 조사해 달라고 그래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대군락지를 발견을 해서 지금 소백산에 가면은 소백산의 깃대종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깃대종으로 이걸 지정하라고 했었는데 여튼 학명이 메가엘란티스 사니쿨리폴리우스 오이예요. 이게 이제 오이라는 일본 학자가 1935년에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속이 지금은 트롤리우스 속으로 개통 연구를 해보면은 트롤리우스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트롤리우스, 사니쿨리폴리우스가 그러면 이제 기본명이 그대로 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오이가 그 문제점을 알고 사니쿨리폴리우스라는 종이 트롤리우스에 다른 식물이 이미 있는 거예요. 종소명이 같은. 그러니까 이제 전이를 하면 사니쿨리폴리우스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오이가 나중에 이걸 트롤리우스 속으로 바꾸면서 이게 한국 특산종이니까 조세넨시스라고 이름을 새로 붙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명을 못 쓰는 경우에. 그래서 오이, 그래서 1937년 2년 후에. 그런데 이제 트롤리우스 속으로 처리할 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중국종 중에 이미 트롤리우스, 사니쿨리폴리우스가 있기 때문에 기본명의 종소명을 쓸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기본명은 메가에란티스 사니쿨리우스이지만은 실제로 트롤리우스 속으로 쓸 때는 조세넨시스로 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아니야 나는 독립시킬래 했더니 결과적으로 독립시킬 때는 그럼 메가엘란티스 사니쿨리폴리우스 원래 이름을 그대로 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학생이 오래전에 이동근 박사라고 지금은 생명공학 연구소에 있는데 이제 이 그룹의 여러 가지 유전체 연구를 해본 결과로서 아 이거는 트롤리우스 속으로 가는 게 맞다. 우리나라 특산 속을 하나를 없애는 게 조금 가슴이 아프기는 했지만 그래도 학문적으로 보면은 트롤리우스 속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명은 올바른 학명은 조세넨시스 오오이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명 기본명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념을 알아두라는 거고 이제 이명이라는 거는 뭐냐? 연구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은 결과적으로 같은 식물에 대해서 다른 이름이 있는 경우 이제 그러니까 다른 여기 지금 말로스마 속에도 라울리아나가 있고 또는 루스 속에도 라울리아나가 있을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합법명이기 때문에 이명은 쓸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분류학적 판단에 의해서 이명으로 판명되면 쓰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베시오님을 쓰기도 하고 또 이제 길리아 속에 이 변종이 길리아 속이 종이 변종으로 처리되는 그런 이제 이고 이때 이제 베시오님의 개념을 조금 알아라는 얘기고 이 자동명은 언제 형성되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종속, 과목, 기본 분류 계급에는 적용을 하지 않고 서브 카테고리 그러니까 악과 간해의 악과 또는 족내의 아족 또는 속내의 아속 또는 절, 아절 뭐 이런 그 계열 시리즈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아종 종 이하의 분류군 아종, 변종, 품종 이런 데에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이름을 우리는 자동명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자동명에는 저자의 이 저자명을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전 슬라이드를 조금 더 여기 설명을 해놓았는데 우리가 차나무 하면은 카멜리아 사이넨시스하고 옛날에는 아사미카 두 종이 있었어요. 아쌈차라고 그래서 이파리가 조금 크고 그다음에 잎 뒤에 주맥에 이제 털이 있는 그런 차나무를 우리는 아쌈차라고 그래요. 주로 이제 저지대에서 열대 지역에서 많이 아쌈 지방에서 많이 재배하는 그런 이제 원래의 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에 재배하는 차나 중국 차는 이제 사이넨시스인데 이거를 두 종을 지금은 한 종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아사미카를 사이넨시스 변종으로 이제 기타무라가 전이를 시키면서 여기 지금 전이를 시키게 되니까 그러면 원래의 사이넨시스 종은 어떤 이름을 갖게 되느냐? 자동명을 갖게 된다. Variety Sinensis가 된다. 여기에는 저기 뭐냐면은 녹색으로 표시했다시피 저자명을 붙이지 않는다. 자동명이에요. 자동적으로 형성된 이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 4개, 5개의 변종들이 더 만들어졌어요. 퓨비 림바, 이게 이제 장흥타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중국의 광저우에 가면은 중산대학이라고 있어요. 중국말로는 센유텐 유니버시티라고 그래서 옛날에 손문 중국의 산민주의를 주장했던 그 사람이 만든 학교인데 굉장히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죠. 거기에 이 교통분류학 교수인데 저 교수 제자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이제 교수인데 제 연구실에 와가지고 포닥을 했어요. 그런데 여하튼 그래서 제가 이제 저분을 중국 갔을 때 여러 번 만났는데 이 변종을 다른 변종을 명명을 하고
제가 이제 그 특징은 거기 밑에 한글로 적어놨습니다. 꽃받침에 흰 털이 밀생하고 이제 잎에 또 털이 많은 그런 변종이 있는데 다우겐시스라든지 뭐 이런 종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베트남에서 기재된 암술머리가 차나무는 끝부분만 3개로 갈라지는데 중간 이상까지 깊이 3개로 갈라진 이런 이제 모도넨시스라든지 이런 이제 변종들은 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명명자를 붙여요. 그런데 사이넨시스, 버라이어티 사이넨시스는 명명자를 붙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동명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제 최근에 출판된 2022년에 푸드 사이언스 인터내셔널이라는 잡지에 중국 과학자가 출판한 아사미카하고 사이넨시스 그리고 이제 근연종들의 뭐 잎 차이를 저기 이제 써놨는데 얼른 보면은 그럴싸한 논문 같은데 학명 자체 표기를 잘못했어. 무슨 얘기냐면은 저기 카멜리아 사이넨시스, 버라이어티 사이넨시스를 소문자를 뭐냐면 이탈릭을 쓰지 않았어. 그러니까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아사미카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출판된 논문에도 많고, 내가 대학원생들 논문 발표하고 이럴 때 들어가 가지고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게 이름 잘못 쓴 거예요. 이름 잘못 쓴 거예요. 자기 논문 제목에 이름을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 무슨 유지 논문이 아니고 우리 대학원생들 일반적으로 자기가 연구해서 쓰는 논문도 학명을 잘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지금 출판된 논문인데도 학명이 제대로 써져 있지가 않아. 여하튼 자동명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형성된다는 얘기고, 우리나라에 요즘 이제 많이 뭐랄까 그 재배하는 감나무 종류 중에 크기도 작고 열매가 이제 아름다워서 많이 재배하는 노아씨라는 게 있는데, 원래 이 식물은 남아공이 원산지입니다. 이 사진은 내가 남아공 원산지에서 자생하는 거를 찍어온 사진인데, 이게 이제 학명이 디오스피로스 감나무 속이에요. 라이코이데스예요, 노아씨. 그런데 이것도 이제 변종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라이코이데스, 서브스피시스 라이코이데스는 자동명이니까 명명자를 쓰지 않고, 그 외에 다른 변종들은 다 명명자를 쓰는 게 이 하나의 예로서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종 이하 단위에서 서브스피시스 단위에서 자동명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아까 자동명은 과 이하의 서브 카테고리에 이용한다. 그래서 속내에도 이용하고, 그래서 속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벚나무가 속하는 푸르누스 속이에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앵두나무도 여기에 속하고, 또 복숭아도 여기에 속하고, 자두도 여기에 속하고, 여러분들이 먹는 아몬드도 여기에 속하고, 열매의 구조가 다 같은 핵과상으로 되어 있는 군이에요. 그래서 장미과에 이 지너스, 그러니까 푸르누스는 원래 린네가 명명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린네는 푸르누스 말고도 아미그달루스라고 해서 아몬드 속하고, 세라수스에서 체리 속하고, 그 다음에 푸르누스 우리가 잘 아는 벚나무 속하고, 그 다음에 파두스에서 기룩나무 속을 다른 속으로 인지를 했어요. 사속으로.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다, 서로 섞인다. 그래서 하나의 속으로 통합을 하는데, 그 린네의 4개의 속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6개의 아속을 만들었어요. 그때 그러면 이제 기본 종이 속하는 아속은 결과적으로 서브지너스, 그러니까 푸르누스, 서브지너스 푸르누스, 그리고 명명자가 없는 자동명이 된다. 근데 이 자동명은 푸르누스 도메스티카라고 해서 이제 자두 의류가
주로 자두, 살구가 여기에 이제 속하는 군인데, 이게 기본 종이 속하는 군이 이제 서브지너스 프루누스 자동명을 갖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새로운 이름들, 원래 이제 린네가 속으로 분리했던 거를 3개는 쓰고, 또 2개는 저기 지금 이제 라울로 세루스라든지 또는 리소세루스 이런 경우는 이제 새로운 서브지너스 이름을 주는데 다 명명자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이하의 때가 이하 단위까지 이 자동명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과, 우리가 관에서 아과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콩가에는 콩아과하고 실거리나무 아과, 미모사 아과가 있고, 또 국화과 같이 큰 과는 원래는 국화아과 또는 쑥부쟁이 아과하고 민들레 아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하나 아과를 더 만들어서 최근에는 이제 더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발라디지오이디 아과 해서 이걸 만들 때 그러면 어느 게 자동명이 되느냐, 에스터가 기본 속이니까 에스터가 속하는 에스터로이디, 그러니까 쑥부쟁이 아과가, 오이디가 아과의 전미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명이 되고, 나머지는 체발리에라든지 또는 케르브레머라든지 이런 새로운 명명자를 갖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최초로 명명했던 사람을. 그래서 서브 패밀리 에스트로이디에는 명명자를 쓰지 않는 자동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명은 과이하의 분류군, 속이하의 분류군 또는 과이하의 서브 카테고리 등에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명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했고, 반복명이라는 거는 뭐냐, 기린 학명이 동물에서는 지라피예요. 하이에나 학명도 하이에나예요. 고릴라 학명도 고릴라예요. 고릴라에도 물론 종이 다른 것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동물 명명 규약에서는 반복명, 그러니까 속명과 종소명이 반복되는 이름을 허용을 해요. 그런데 식물 명명 규약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식물 명명 규약만 얘기하지 않고 동물 명명 규약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른 점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즘 이제 대부분 대학들이 식물 분류학 또는 계통 분류학, 동물 분류학, 계통 분류학을 2개를 다 가르치는 학교가 굉장히 드물어요. 둘 중에 하나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도 뭐냐면은 교직 과목이라든지 이런 걸 이수하려면은 분류학 또는 계통 분류학은 필수가 교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경우도 그렇고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다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제대로 배워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은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물에서는 그렇지만 반복명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에 헬리안투스 하면은 반복명이므로 명명규약이 위배돼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헬리안토이데스 하면 해바라기 비슷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뜻이 조금 바뀌면 이거는 인정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제 그 뭐랄까 반복명으로서 이제 그 반복명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조금씩 종소명의 의미를 바꾸면은 비합법명에서 탈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물에서는 반복명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식물명명규약 제1조에 동물명명규약과는 독립적이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식물을 검색하려고 학명을 넣었더니 동물 사진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제 모루스는 뽕나무 속인데 버드에도 모로스라는 속이 있어요. 새 중에도. 그 다음에 피쿠스 하면은 우리가 무화과 같은 것들이 속하는 이런 속인데, 이 피쿠스에도 이 복종류, 그러니까 조개 종류 중에 복종류입니다. 단매패로 되어 있는 복종류에도 이 피쿠스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프로티스트 원생 생물 중에 일부는 과거에는 동물로 취급했고 또는 지금은 과거에는 식물로 취급했고 지금은 동물로 취급하는 이런 경우 또는 거꾸로인 그런 경우가 일부 군에 있어요. 왜냐하면 개통 연구에 의해서 뭐랄까 분류학적 위치가 이렇게 크게 바뀐 이런 생물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원생 생물 중에 일부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굴레나 종류라든지 또는 이제 아메바 종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중에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 동물 명명 규약에서 명명한 것도 있고 식물 명명 규약에서 명명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식물로 취급할 때는 식물 명명 규약, 동물로 취급할 때는 동물 명명 규약을 따른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물 명명 규약은 동물 명명 규약과는 독립적이다. 제1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명을 쓰다 보면은 학명 중에 끝에 명명자에 저기 지금 이제 아라비스 스팔시폴리아인데 아라비스는 여러분들 아라비도프시스는 잘 알죠. 애기 장대 이게 이제 장대 속인데 장대냉이 속입니다. 이게 누탈 인 토레이 앤 그레이라는 이런 얘기예요. 이때 이는 뭐를 의미하느냐? 이는 토레이 앤 그레이가 쓴 책 속에 이 학명이 처음 출판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학명은 토레이 앤 그레이가 출판한 게 아니고 책은 토레이 앤 그레이 책인데 누탈이라는 사람이 명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인 이후는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생략을 할 경우에는 생략해도 된다. 거꾸로 X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기 이제 마이크로세리스 국화가에 있는 속인데 엘레강스라는 이제 그린이라는 사람이 명명을 했는데 이게 XA 그레이예요. XA 그레이. 그래서 이 X는 이때 뭐를 의미하느냐? 아사 그레이가 이 학명을 명명은 했는데 그린이라는 사람이 먼저 이거가 신종이라는 거를 이 얘기는 했어. 노멘 누둠이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충분히 출판을 못했어요. 그런데 실제 그거를 발견한 사람은 그린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그린을 뭐랄까 기억하기 위해서 앞에 집어넣어줘요. 그런데 실제로 명명한 사람은 아사 그레이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린은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인과 X는 정반대예요. 인은 뒤에를 생략할 수 있고 왜냐하면 저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의 저자지 이 학명의 저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X는 거꾸로다. 그래서 그 전을 생략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제 과거에 우리 이창국 선생님 도감이라든지 대한식물 도감이라든지 여러 이제 한국의 도감들이 있는데 잘못된 학명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도감이라고 해서 다 학명이 맞는 게 아니야. 그런데 또 그 도감을 갖다 베껴서 쓰는 이런 도감들이 또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뭐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이름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교과목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걸 갖다 쓸 때도 이게 법칙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생략을 앞을 할 수 있는 건지 뒤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명 뒤에 라틴어 약자들이 붙어 있는데 여기 지너스 노봄 하면은 새로운 속이다 그런 뜻이고요. 콤비네이쇼 노바 하면은 저거는 뭐냐면 위치가 변화된 새로운 이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는 A라는 속인데 종소명을 베시오님을 가지고 B라는 속으로 통합을 할 경우에는 이 콤비네이션 노바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스테이트 노바는 스테터스 노보스 약자인데 뭐냐면은 아종이 종이 되고 변종이 종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분류 계급이 바뀌는 위치가 변화될 때 쓰는 약자예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이 종을 넓게 보았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그 종의 일부만
이런 이름이고 일부는 다른 이름이에요. 그럴 경우는 프로파트레 PP라는 약자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노멘 누둠이라는 게 꽤 많이 나오는데 노멘 누둠은 뭐냐면은 학명을 출판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죠. 기본적으로 기준 표본이 있어야 돼요. 기준 표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 식물은 어떻게 생겼고 이제 보통 이 순서가 있어요. 맨 먼저 헤비트 즉 다년생이냐 단년생이냐 교목이냐 초본이냐 관목이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뿌리부터 기재를 합니다. 뿌리, 줄기, 그다음에 잎 그리고 이제 꽃에서도 맨 바깥쪽에 있는 꽃받침 이제 화설을 먼저 기재하고 그다음에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은 어떻고 암술은 어떻고 몇 개고 뭐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걸 쭉 기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열매를 기재하고 그다음 뭐냐면은 뭐 염색체라든지 다른 특징들이 알려진 게 있으면은 그리고 분포가 어떻게 분포하고 어느 지역에 주로 자생하고 또는 이제 재배하는 곳으로만 알려졌으면은 재배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을 기재를 해요. 기재문이라고 그래 그걸. 옛날에는 학명도 라틴어고 기재문도 라틴어로 기재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 영문 기재도 받아들입니다. 근데 2011년 이전에 기재된 기재문은 영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점점 이제 세대가 바뀌니까 라틴어를 요즘 잘 기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도 허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런 이제 기재문이 들어있지 않는 학명을 우리는 노멘 누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은 이름인데 벌거벗은 이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라고 하는 건 엔더하고 같은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X 학명 중에 X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X는 뭐를 의미하느냐면은 잡종 또는 잡속, 이걸 우리는 통칭해서 노소 텍손이라고 그래요. 노소 이제 이게 복수형이 되면 노소 텍사, 텍소는 분류군이라는 뜻이고 분류군의 복수형이 텍사예요. TAXA. 그래서 노소라는 뜻이 앞에 붙으면은 이거는 잡분류군이다. 잡종이든 잡속이든 뭐 잡과는 거 이제 없으니까 이런 그래서 이걸 이제 종간의 잡종은 우리는 종간의 잡분류군을 우리는 이제 노소 스피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릭스 팔메라이하고 아사그레이 그린이라는 학명이 있는데 여기 이제 속 뒤에 종소명 앞에 X자가 있으면 이거는 같은 속내에서 다른 종간의 잡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살릭스의 아피아나, 살릭스가 여러분들 뭐냐면 버드나무 속이에요. 아피아나라는 종하고 이 클레블란디아라는 종하고 사이에 생긴 잡종이다 그런 얘기. 스피시스 노봄 아까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CF가 붙는 경우는 그것과 비교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 종과 비교해서 어떻게 생겼다 이럴 때를 이제 CF를 앞에 붙입니다.